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월 26일 현재 오전 1시 2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설 연휴가 지나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이제 유튜브를 찍는 것 같아요. 한국은 설 연휴 때는 이제 그 증시가 쉬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쉬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 연휴 동안에 미장을 계속 보면서 짧으면서도 되게 타이트한 그런 연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 연휴 동안에 여러 가지 미장에 상장된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증시가 급변할 때는 이제 알람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뭐 핸드폰 닫다 열면은 어떤 종목은 뭐 5% 올랐어요 뜨고 어떤 종목은 5% 떨어졌어요 뜨고 막 정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특히 눈에 떴던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이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현재 지금도 히트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엄청나게 지금 하락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위치되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전반적으로 시뻘겁니다. 시뻘게. 영상 찍기 직전까지는 그래서 존슨앤존슨 이런 애들은 그래도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얘네들까지도 다시 또 음전을 했어요. 요즘 좀 비일비일한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시뻘건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쉽지 않고 미국 주식 투자를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설 연휴 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 투자를 했는데 다만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 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를 자 보기 일경 이걸로 볼게요. 보기 편하게. 자, 설 연휴 동안에 주요 매수한 주요 ETF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 위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FEZ 얘 같은 경우는 유로스톡 50에 투자하는 그 ETF예요. 그래서 50개, 실제로는 52개인가 종목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되게 우량한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유럽 전반에 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할 때는 이만한 주식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얘가 이제 유로스톡스, 그러니까 유로존이라면 안 되지.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영국이라든지 스위스, 스웨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개가 EWQ, EWG 각각 이제 프랑스랑 저머니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프랑스랑 독일이죠. 거기에 투자하는 ETF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소속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그 비중으로 따졌을 때 FEG랑 좀 많이 겹치긴 해요. 하지만 이제 FEG는 그 50개 유로톡스 전반에 투자하는 반면에 얘는 각 나라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흐름을 갖고 가고 있고 FEZ보다는 좀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랑 비슷한 흐름으로 그 밑에 BBJP 이제 일본에 투자하는 ETF죠. 얘도 마찬가지로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A 이제 브룩필드에서 나오는 보시다시피 크로스 펀드 그러니까 폐쇄형 펀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QILD라든지 XYLD랑 많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걔랑 무기랑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의 장이 닫혀져 있는 그런 고배당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XYLD나 QYLD보다는 그 GOF라고 있죠? 걔랑 많이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A를 고프에 대한 약간 분산적인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비중을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떨어졌을 때 조금씩만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RA가 이제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REMX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ETF예요. 바네크에서 하는 히토류 전략적 금속 ETF인데 어 중국이라든지 캐나다, 남미 이런 곳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기도 하고 이제 히토류 금속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정말 정말 가치가 높은 이제 고부가 산업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 밑에 지금 보시면 네 개가 지금 겹쳐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제 실수예요. 네 개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다음 이제 설 연휴 동안에 매수한 기술주 위주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술주는 많은 사람들이 친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설명은 좀 짧게 넘어가고 간단히 이제 읊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애플 이제 M2 칩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북 프로의 이제 큰 버전이라든지 맥 미니라든지 거기서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하고 있고 한국도 곧 있으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원하는 마음으로 애플도 담았고요. TSMC 파운더리는 반도체 근간이죠. 조금 흔들림, 주가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회사의 흔들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도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니, 이미징 센서부터 자동차, 전장부,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도 물론 개인적으로 되게 갖고 싶고, 그래서 소니도 꽤,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꽤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얘 같은 경우는 막 표면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막 장비를 뜯어보면은 기판이라든지 뭐 작은 전장부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나씩은 꼭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래가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ML 모두 다 아시죠?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약간 전공이 얘네랑 겹치거든요. 근데 전공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ASML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어떻게 그 단파장을 만들었으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컨트롤하는지 정말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마음으로 ASML도 담았고요. 엔비디아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제 그래픽이나 이미지 연산 분야 이쪽에서는 세계 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이랑 램 리서치, 얘는 이제 반도체 장비 3대장 중 첫째, 둘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셋째는 여기는 없지만 도쿄 일렉트로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부터 오라클, 시스코 시스템즈, 얘는 이제 사무용이라든지 기업용이라든지 뭐 산업용 이런 곳에 있어서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중은 낮지만 그래도 주요 매수 종목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텔레나인은 아마 공돌이라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장비, 계측기기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이고, 그리고 작년인가 자작년인가에 이제 플레르라는 이 이미징 카메라 이런 곳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더 몸집이 커지고 시장의 입지도 더 튼튼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업뿐만 아니라 뭐 군사, 밀리터리 쪽에도 그 많은 그 파일을 가져가고 있고요. 텔레나인도 조금 낮은 비중이지만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솔라랑 엠페이지 에너지 요즘 많이 애들이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태양광 에너지라는 산업 특성상 흔들림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정화된 애들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와 산업 부분이에요. 설 연휴 동안에 매수한 알버말, 얘는 이제 신규로 들어온 종목인데, 많은 분들이 얘가 이제 미국 회사 중에서 미국에 리튬을 공급하는 최대 규모로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아마 지금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리튬을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화학 그 재료들, 소재들 이런 공급원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해요. 화학 촉매라든지. 네, 그래서 알버말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를 했고요. 어벤터도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에 화학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뭐 이곳저곳에 인수됐다가 뭐 누구랑 뭐 합병이 됐다든지 이러면서 안 좋은 의미로 되게 다국적인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벤터는 화학 소재 공급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벤터도 추가로 주요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알코아, 그 밑에 있는 릴라이언스 스틸 앤 알루미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류, 철이라든지 비철 금속. 하지만 이제 비철 금속이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알루미늄이에요. 얘네들을 주로 이제 영위한 그 제철이라든지 가공 같은 산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절대 그 뒤처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국가 간 갈등도 심화되고 원자재 민족주의도 커지면서 얘네들도 중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워터웍스, 얘는 계속 제가 간을 보다가 이번에 좀 크게 들어갔어요. 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물 없이는 저희가 살 수가 없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인프라에 있어서 중요도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메리칸 워터웍스, 미국이나 이제 북미에서 물 상수라든지 정수 시스템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얘네들도 이번에 설 연휴를 맞아서 주요 매수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2023년 1월 26일 오늘 이제 매수할 종목인데, 사실은 영상 찍기 전에 대부분 이미 매수를 끝냈어요. 대수를 매수 끝냈으나 그래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 투자한 ETF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PHO, 저는 이제 포라고 부르는데 얘는 앞서 말씀드린 아메리칸 워터웍스랑 이제 걔를 같이 하는 녀석이에요. 얘도 당연히 PHO에 포함되어 있고, 얘는 이제 인베스코에서 나온 제품으로서 미국의 이제 수자원에 투자하는 그 ETF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AU, 얘는 이제 iShares, 그러니까 블랙락스죠. 거기서 나오는 금현물을 추종하는 ETF예요. 일종의 약간 헤지 수단으로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하시고요. 얘가 이제 GLD에 비해서 수수료가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저는 이제 IAU를 금 투자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MX,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네크에서 나온 히토류 전략금속 ETF예요. 얘는 앞으로도 계속 매수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0달러 꽤 높은 비중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속스,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이어지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발을 담궈 보려고 속스도 이번 10달러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워터웍스,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파카는 중장비라든지 트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런 산업용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 정말 크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한국에서는 파카의 트럭이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다닐 때 보면은 파카 트럭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자동차 공업사에 갔을 때뭐 로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는 이제 종종 보긴 했습니다. 한국에서 좀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북미에서는 엄청나게 큰 회사라는 거, 파카. 그 다음에 서노피셔 사이언티픽, 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텔레다인이나 그런 회사들이랑 비슷하게 이제 계측기기, 분석기기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장비를 잘 만들고요. 아주 정밀하게 잘 계측을 해냅니다. 결과도 좋고요. 그래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의료 시스템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저도 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서머피셔. 정말 좋습니다. 이 장비. 그 다음에 에버트랩이죠. 에버트랩은 얘도 마찬가지로 분석기기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이제 의료 쪽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의료기기나 서비스 이런 걸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라서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많이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얘네들도 조금 높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총 10종목을 10달러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좀 가볍게 6달러 매수한 종목들이에요. ETF부터 먼저 들어가 보면은 너무 유명하죠. 다이아, QQM, VOO.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각각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S&P를 추종하는 그런 녀석들인데 다이아나 VOO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 다 아실 텐데 이제 QQM 같은 경우에는 M은 뭐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QQM은 QQQ랑 사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조금 더 이제 주당 단가가 좀 싸고 수수료도 조금 더 싼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QQQ 아마 미니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이니셜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QQQ도 매수를 하지만 이렇게 개별로 매수할 때는 QQM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슈왑. 요즘 들어서 얘네들이 많이 떨어졌죠? SCHD 말씀 안 드렸네요. 얘도 이제 그 유명한 배당 성장으로 유명한 ETF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개별주의 찰스 슈왑은 이 SCHD를 운용하는 운용사인데 얘가 최근 들어서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성적이 나쁘진 않았던 이유가 뭐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찰스 슈왑을 좀 더 이제 매수를 해 보았고요. 마찬가지로 블랙락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걔는 그렇게까지 많이 흔들리진 않았어가지고 이 다음에 좀 가볍게 매수한 주식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페라리 너무 유명하죠. 슈퍼카를 만드는 그런 스포츠카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윤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것 같아요. 성장률도 정말 좋고 기업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솔직히 페라리 이제 판매량이 현대, 도요타 이런 거에 비할 바는 절대 안 되잖아요. 물론 가격은 훨씬 비싸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 우량화가 진행 중인 그런 브랜드입니다. 페라리도 추가로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자랑 마스터카드 저희들의 지갑 친구죠. 얘네들 없이는 저희 일상생활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랑 마스터카드도 심심할 때 한 번씩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보노르디스크 얘는 이제 당뇨나 파킨슨, 만성 심질환 인류가 장수함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회사인데 한번 사이트를 제가 방문을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그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셀 테라피 섹션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파킨슨 디시즈라든지 크로니컬 하트 페일러 만성 심질환이죠. 그 다음에 제일종 당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슬로건을 보면은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슬로건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그 질병 부담을 덜어주기를 원하는 뭐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슬로건도 너무 마음에 들고 물론 주가도 아주 잘 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노보 노르디스크 추가로 6달러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비, 에보트 아까 말씀드린 에보트에서 나온 제약 회사입니다. 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6달러로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3달러, 아까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그런 종목들이에요. ETF부터 먼저 들어가면은 QQQJ, 얘 같은 경우에는 옆에 설명 보시면 차세대 주도주, 뭐 차세대 나스닥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QQ에 포함되지 못한 QQQ가 나스닥 100 추종이잖아요. 그 순위 바깥에 있는 애들을 넣는 종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J가 주니어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QQJ.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설 연휴 때 추가로 그 매수한 ETF랑 마찬가지죠. FEZ, EWQ, EWG, BBJP 거의 뭐 세트인 것 같아요. 얘네들 매수할 때 제 성격이. 그래서 유로스톡스 50, 프랑스, 독일, 일본 각각 투자하는 ETF입니다. 제피랑 잽큐 모건에서 나오는 이제 고배당 ETF죠. 첫째, 둘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거의 세트로 제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동일 가격으로. 그래서 굉장히 배당금을 달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피 잽큐 3달러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로 넘어갈게요. 다나어 생물 분야기기, 분석기기, 현미경 아니면 뭐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이런 쪽에서 되게 우수한 회사예요. 그래서 다나어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스틸 다이나믹스, 제철, 리오틴트, 채광 각각 세트죠. 그래서 이 두 주식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JP 모건, 블랙락 얘 같은 경우도 요즘 좀 약진하지 못하고 부진하고 있는 그런 금융주들이에요. 1, 2, 3등으로 각각 3달러씩 매수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코인데 얘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한 자리에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넣었어요. 얘도 이제 리오틴트라든지 스틸 다이나믹스랑 비슷한 녀석인데 뉴코는 좀 특이하게 그 철강 가공에서부터 철강 제품도 만들고요. 그에 대한 완제품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에너지를 신경 쓰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딱 들어가 보면 회사 슬로건부터 녹색이에요. 일단은 그런 게 있고 또 만드는 완제품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라든지 풍력 발전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곳에 또 많이 영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코도 추가로 좀 담아 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여기까지는 다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보라색으로 나오는 이 애들은 기존에는 없었던 신규로 투자할 종목들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은 이미 이제 매수를 끝냈고요. 조금은 남아 있는데 조금 남아 있는 애들은 뭐 주가 흐름 봐가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마음 가는 거라든지 주가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ETF 페이브입니다. 자, 페이브 단어에서 알다시피 이제 도로 가는 그런 거잖아요. 글로벌 엑스에서 나오는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예요. 그래가지고 뭐 말 그대로 도로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페이브를 얘는 좀 비중 높게 가져가 볼까 해요. 이번에 계속 간만 보고 있다가 이번에 들어가 봤는데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그런 ETF예요. 그 다음에 VEA랑 VWO 얘 같은 경우는 제 마음속에서 거의 세트 같은 그런 ETF였는데 이번에 한번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둘 다 이제 뱅가드에서 나오는 그런 ETF고요. 앞에 V가 붙어 있으니까. 위에 있는 VEA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이고 미국을 제외한 그 다음에 VWO는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예요. 네. 그리고 밑에 두 개를 보시면은 아이쉐어즈 블랙락에서 하는 중국과 인도에 투자하는 ETF인데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그런 시장들이기 때문에 얘 두 나라 같은 경우는 개별 ETF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ETF 좀 자세히 아시는 분께서는 아시겠지만 이
중국 ETF랑 인도 ETF, MCHI랑 인다 뭐라고 해야 되나? INDA라고 읽을게요. 이 두 개 ETF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거의 대부분 아까 이제 ETF 서치로 보니까 한 98% 정도 종목이 이 VWO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비중은 다르지만 예, 많이 이제 중복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두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별도로 빼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VWO는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VEA에는 앞서 보여드린 이런 EWQ라든지 EWG라든지 뭐 재팬이라든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상당수가 또 VEA에 포함되어 있어요. 얘네들 막 기업이 막 수천 개 들어가 있거든요, 종목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VEA를 또 별도로 가져가는 것도 앞서 설명드린 거랑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별주로 넘어갈게요. 개별주 이제 IDEX랑 MKS 이 두 개가 또 제 마음속에 또 세트인 종목인데 이제 IDEX 같은 경우는 정말 산업 다방면에 걸쳐서 또 깔려 있어요. 뭐 엄청나게 중요한 제품들이 IDEX에서 나온다 이런 건 아닌데 뭐 온도계도 있겠죠. 뭐 간단한 측정 장치, 뭐 소방, 토목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밀 산업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요. 안전 제품 얘도 많이 쓰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덱스 제품을 광학 분야 쪽에서 많이 봤었어요. 아이덱스. 그래서 광학 쪽에서 저는 많이 친숙한 그런 브랜드이고 MKS 얘는 이제 유체나 진공, 뭐 계량기 이런 곳 하면은 정말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라인이라든지 꼭 반도체 아니더라도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량을 하는 그런 곳 가보시면은 진공을 한다던가 MKS 장비를 정말 정말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MKS랑 아이덱스 이 두 가지 종목을 신규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시 캐스케이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재라든지 토목, 건축자재, 토목을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건축자재 이런 곳에 이런 산업을 영위하는 그런 종목이고 상당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캐무어스 얘 같은 경우는 산업용 특수화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얘를 이제 티타늄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티타늄 옥사이드 같은. 그래서 캐무어스 또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얘도 조금씩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옥시덴탈 얘도 이제 산업 소재에서부터 이런 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생필품까지는 아니지만 그 편의 물품들 이런 걸 만드는 그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이런 가습기 사건으로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밉지만 그래도 옥시덴탈 이번에 조금 담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 퍼시픽, CSX, 노포크 서던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그 북미 지역에 있는 철도 운송 회사예요. 각각 첫째, 둘째, 셋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삼형제를 한번 동시에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정말 많은 주주들 마음을 울렸던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쯤이면 그래도 조금씩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마존 조금 담아봤어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물론 많은 예, 그 외부 바람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영향을 물론 받을 거기도 하고 리테일만 하는 회사가 절대 아닌 거 다들 아시잖아요. 클라우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산업에 많은 발을 뻗치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아마존 조금 담아볼까 해요. 그 다음에 허쉬 너무나 유명하죠. 달콤한 초콜릿으로 허쉬도 뭐 펩시코라든지 뭐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그런 소비재로서 정말 유명하고 우량한 회사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뭐 배당이라든지 안정성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허쉬도 이번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아까 말씀드린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성장성이 좀 아쉽긴 한데 안정성 하면 맥도날드 좋잖아요. 안전빵 말 그대로. 맥도날드도 조금은 가볍게 담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맥켓슨 계속 걔가 눈치 안 보다가 이러다 늦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어요. 의약품의 이제 거의 큰형급인데 굉장히 오래된 회사로 알고 있어요. 뭐 1800년대 후반 그때부터 있었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맥켓슨. 그 다음 메타도 이제 아까 아마존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울렸어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최근 들어서 뭐 저점 대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메타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뭐 지금도 물론 가치는 있죠. 죄송해요. 미래는 더더욱 큰 파이를 먹으면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가볍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온, 이제 알파벳으로 AON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마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저희 왜 에이온 한번 쳐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에이온. 이 로고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 루니 형 여기 나오네. 축구 유니폼으로 너무 유명하죠. 예. 이런 걸로 너무 유명한데 사실 얘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그래서 에이온, 이제 축구로 유명한 보험회사. 사실은 정말 유명하고 규모가 큰 그런 보험회사예요. 에이온. 그다음 처브. 처브가 에이온보다도 아마 더 큰 종합보험 회사일 거예요. 예. 처브가 그런 걸 알고 있고, 또 원래 이름은 처브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처브를 인수를 하면서 사명 자체를 또 처브로 바꿨어요. 좀 특이하죠? 처브 한번 봐볼까요? 처브. 처브 1882년 살 땐 스위스 보험회사로 이전 사명이던 에이스였대요. 예. 에이스에서 처브를 인수하면서 사명 변경하였음. 그쵸? 인수를 한 회사로 사명을 변경했어요. 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처브도 굉장히 이제 보험회사로서 유망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처브까지 해서 총 20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랜덤으로 돌려야죠. 랜덤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컨슈머 디펜시브 필수 소비자에서 팜 프로덕트 ADM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라고 나왔네요. 프라이스는 5달러 되겠습니다. 5달러. 마지막으로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5달러 인수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